유진목 작가님의 슬픔을 아는 사람. 나는 이 책 한 권만 들고 하노이에 도착했다. 책 속의 작가는 지금의 나 같았다. 같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 나의 슬픔을 위로했다. 그래서 나는 하노이에 가서 작가가 되기로 했다. 책 속의 작가가 간 장소를 그대로 가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감정을 털어내고 위안받을 것이다. 며칠 동안 닌빈으로 가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 6시 기차를 타고 오후 4시 30분에 돌아오는 일정인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다. 나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베트남에 기차를 타보고 싶어서 닌빈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작가가 탄 6시 기차를 타기 위해 오전 5시에 택시를 타고 하노이 기차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대책 없이 모르는 나라에서 모르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원래 나라면 하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되기로 했으니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해도 된다. 작가는 닌빈에 도착한 후 근처 노상 카페에서 우연히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만나 여행을 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평소라면 이렇게 시끄러운 공간에서 귀를 틀어막고 시야를 차단하고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서 그럴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까랑까랑하고 소란스러운 베트남 말들을 낯선 땅에 동떨어져 있는 이 조용한 혼자의 시간을 나는 두고두고 그리워하고 질투하게 되겠지. 창밖에 지나가는 푸른 초원, 이국적인 사원들, 매연 가득한 오토바이들, 끊임없이 지나가는 카트 소리,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 한국에서의 일상에서의 나라면 눈살을 찌푸렸을 모든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신기한 순간들. 내 슬픔이 어제 많이 녹아내렸나 보다. 닌빈에 도착해서 오토바이 기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둘러보니 배낭을 메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방인은 오직 나뿐이었다. 일단은 걱정을 접어두고 작가가 갔다는 노상 카페를 먼저 찾아가 보기로 했다. You want taxi driver? No, I just want to find here. You want buy here? You know her? Can I see your name? No here. No here. Where you to go? You want rent motorbike? No, it's okay. Thank you. 오는 내내 호객하던 대부분은 뒤를 돌았는데 한 아저씨만 끝까지 나를 따라왔다. 어찌저찌 작가가 왔다 간 노상 카페를 찾았다. 나만 따라다니고 있는 아저씨랑 잘 찾아온 것 같다. 아이스 블랙 커피? 아, 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마도 닌빈에 다시 온다면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일 것이다. 나는 다시 오지 않아도 이들은 매일 이렇게 커피를 팔고 있겠지 생각하면 당겨진 마음이 느슨하게 풀어진다. 진한 베트남 커피에 설탕을 가득 넣은 듯한 이곳의 커피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프라이드 베지터블 누들을 먹었다. 작가와 똑같은 메뉴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온 그 아저씨가 옆 테이블에 앉아 계속 나를 지그시 바라봤다. 강요의 눈빛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너무 부담스러웠다. 나를 기다리는 거냐고 물었더니 조용히 그렇다고 하는 아저씨에게 오케이를 내뱉자마자 아저씨는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갈 수 있는 장소들을 설명해 주었다. I just want Trang Tràng and Hang Muang. Hang Múa, Tràng Hang Múa thì Bích Động, What is Big Tong? Bích Động, Big Tong? Bích Động Ba Cô Đà. Bakura? 나는 작가가 다녀온 뜨랑안과 항묘아 그리고 아저씨가 추천해준 빅동에 가기로 했다. Okay.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보는 푸르고 초록한 풍경들이 절로 웃음이 나게 했다. 달리는 중에 아저씨가 커다란 버팔로들이 있다고 알려주자 나는 우와 하며 소리를 쳤고 아저씨는 바로 오토바이를 세워주었다.
Buffalo. 1, 2, 3, 4, 5, 6, 7, 8, 9, 10. 그 후로도 내가 우와를 내뱉을 때마다 아저씨는 포토? 하면서 멈춰주었다. 뜨랑한 보트 투어에 도착하자 아저씨는 본인이 표 사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도 살 줄 아는데. 시작이 너무 좋은 님빈이라 모든 걸 흘러가는 대로 맡기기로 했다. 작가는 기왕 관광지에 온 김에 남들 하는 것은 다 해보겠다며 보트에 타기 전에 20를 내고 놈을 사서 썼다고 했다. How much? For 40? 40? 비록 2배를 내고 샀지만 만족스럽다. One. 혼자인 나는 베트남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과 보트를 같이 타게 되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파파를 시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부인과 아들, 큰딸과 귀여운 막내딸까지 웃음이 참 닮은 가족들이었다. 베트남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위해 내 옆자리에 앉은 파파는 뱃사공의 말을 계속 번역해 주었다. 이 사원은 큰 산의 신을 모시는 사원이고 저기 저건 코끼리 바위래. What is the flower's name? 저기 빨간 꽃이 열린 나무 보여? 저 꽃은 꼭 학기가 끝날 때쯤 여름에 피어나서 방학이 오는 걸 알려주는 꽃이었어. 그리곤 조용히 우산을 집어서 나의 햇빛까지 내내 가려주고 가족들 물을 챙기면서 내 물도 꼭 챙겨오고 7명의 가족을 한 명 한 명 내게 소개해 주었다. 3시간 동안 베트남인만 타 있는 이 배에서 그 가족 모두는 내가 단 한순간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었다. 사실 이게 나의 첫 번째 혼자 하는 여행이야.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해. 라는 나의 어설픈 영어에 두려움을 이겨낸 첫 혼자 여행이라며 축하해줬다. 눈에 보이는 저 다정함이 너무 고마워서 엉엉 울고 싶었다. 가족들에게 받은 감동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경도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자연이 좋은 이유는 나를 한없이 작은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넓고 광활한 자연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서 내가 잠식당하고 있던 걱정과 우울 같은 것들이 너무 작고 하찮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오늘도 나는 녹아내리고 있었다. 다시 만난 아저씨에게 날이 너무 뜨겁고 so much too hot해서 항미화 산은 못 갈 것 같다고 했다. 사실 이미 충분히 경이로운 풍경과 넘치는 다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님빈 투어의 끝이라고 해도 만족스러운 상태였다. 아저씨는 그런 빅동이라는 곳에 먼저 데려가 주겠다고 했다. 내가 분명 so much too hot이라서 마운틴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빅동은 누가 봐도 마운틴이었다. 날씨 어플을 켜보니 현재 기온은 38도였다. 나 못 가. 정상 꼭 안 올라도 되잖아. 차 안 가도 되잖아.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혼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돌아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든 끝은 봐야 한다는 알 수 없는 고집 같은 것들이 나를 늘 등 뒤에서 밀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끝을 보지 않기로 했다.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하는 알량한 고집 따위 부리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서 내려오니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님빈역 앞에 노상 카페에 다시 돌아왔는데 사진 속에 있던 사장님과 가족분들이 계시길래 책을 보여드렸다.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보면서 깔깔 웃는 가족들을 보며 이 영화 같은 순간에 들어와 있는 내가 벌써 그리워졌다. 그러다 드라이버 아저씨가 작가님의 사진을 보더니 이게 몇 년 전이냐고 물었다. 나는 책이 나온 해를 이야기해주며 사장님께 리멤버 하냐고 물었는데 드라이버 아저씨가 대뜸 리멤버 한다고 했다. 혹시 아저씨가 이분의 드라이버였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아저씨. 아무래도 오늘 세상 주인공은 나인가 보다. 님빈역에 내리고부터 걱정하던 나를 끝까지 따라오던 아저씨와 아저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도 오케이를 외친 나와 반나절 동안의 님빈과 이 카페와 책과 여기 오기까지의 나의 결심과 그 결심이 있기까지 나를 짓누르던 슬픔과 어두운 것들이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나에게 이 여행은 동떨어진 곳에서 한층 더 외딴 곳으로 더 깊이 혼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더할 나위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게 물을 것이다. 하노이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노이에는 내가 있어요.